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과 경제부처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시중에 한전 관련해서 좀 흉흉한 소문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는 뭐 특별한 것보다는 우리 석유화학단지 같은 데가 좀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좀 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듣고 우리가 좀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뭐 특별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내년 3월 결산총회쯤 올해 말까지 누적 적자가 많아서 적립금 다 고갈되고 결과적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대마불사, 뭐 공마불사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뭐 돈 없는데 장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실제로 파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따져보지는 그거는 하셨습니까?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네. 우리 국가가 그런 디폴트 사태가 나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전은 국가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죠. 공기업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수가 현재 한전의 부채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 200조쯤 되지 않나 그렇게. 200조. 네. 개별 재무제표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115.7조 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연결로 201조 되는데 하루에 이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요. 한 몇 조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루 이자. 그러니까 몇 조 안 될까요? 74.5억 원. 네.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2조 6,800억 정도 됩니다. 아무리 한전이 대마라 하더라도 이자를 2조 6,800억씩 꼬박꼬박 지불하면 되게 경영 상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렵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 1, 2분기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누적 적자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7.2조, 개별로 7.2조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누적 적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거의 한 40원 가까이 아마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40원.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유가가 오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 전기요금을 올리질 않고 아마 6원 정도 올리지 않았나?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미루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부채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죠. 저희로서는 하여튼 한전은 워낙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이 문제를 좀 연착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작년 22년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에 33.9조 원 적자가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7.2조 원 합치면
41조 원입니다. 누적 적자. 아까 총리께서 전기요금을 조금밖에 안 올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두 번에 걸쳐서 21원 좀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연료비에 비해서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그렇게 소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41조 원이나 누적 적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아까 위기가 아니다, 뭐 그렇게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해서 현재 한전이 시중에 발행한 사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굉장한 규모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총리님이 경제를 잘 아시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채 총액이 69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그 한전채 발행 한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부족해서 국회에서 한번 늘려주셨죠. 네, 5배 늘렸죠. 그때도 뭐 부도 난다 이렇게 한전에서 산자부에서 쫓아와서 다들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5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이 1년 만에 25조를 까먹었어요. 올해까지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4조 원입니다. 내년에 아까 제가 처음 물었던 거, 내년 3월에 한전 주주총회에서 결산하고 난 다음에 사채 발행이 내년도에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통계를 조금 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 정부에서 킬로와트당 전력요금을 올린 것은 6.9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4번 2022년 5월서부터 4번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그 금액이 33.5원으로 31%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올렸던 것보다 거의 5배를 1년 한 반 정도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한전의 수지와 연관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정부에서 계속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가격을 고통스럽지만 조정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조정을 못한 거죠. 그 효과가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한 4번 정도 30% 정도 올렸습니다만 결국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가면서 어쨌든 이 문제가 연착륙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2번 올렸습니다. 네. 13.1원 한 번, 그다음에 8원 이렇게 총 21.15원 킬로와트 시당 그렇게 올렸고요. 4번이 아닙니다. 아마 올렸다고 하는 거는 3원에서 5원으로 그거 포함해서일 텐데요. 그거는 이미 상한선을 연료비 연동 요금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고 난 다음에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 사실상 동결 백지화하겠다 해놓고 그걸 어겨서 또 올렸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문재인 정부 탓으로 하는 거는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채 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올해 지금 벌써 7.2조 원 상반기에 적자가 있고요. 현재 국제유가 추세가 배럴당 9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 3분기, 4분기 한전의 적자도 적어도 전반기 이상, 상반기 7.2조 원 이상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누적 적자가 사채 발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만큼 적립금을 까먹고 적립금이 고갈되면 발행 한도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시중에 한전의 파산 위기, 채무 불이행 위기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면 대책도 뭐 처방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전기요금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것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1년 1, 4분기에는 조정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의 심각성을 알아서 사실은 거의 올려야 할 때 매번 올리다시피 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나 그걸로 도저히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 정부서부터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가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좀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이 한전 같은 그 주력 기업이 부도 사태에 직면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최선의 노력,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은의 우선은 차입 한도를 좀 늘려야 되겠죠. 물론 금리가 좀 비싸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각종 금융적인 조치를 좀 아주 심각하게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채 발행 배수 아시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조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그거를 이미 지난해 5배 올렸거든요. 1배 정도는 여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적립금이 고갈되고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 합쳐봐야 발행 한도가 지금 적자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누적 적자가 41조 원이었잖아요. 올해 말 결산하면 더 될 텐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상 요인을 좀 설득하고 협조와 양해를 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설득할 때는 아무래도 전 정부부터 이 가격 요인이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실제로 얼마 정도를 올렸는지를 국민한테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분기마다 4번 33.5원을 올린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6.9원밖에는 못 올린 것으로 저희 지금 통계가 나오거든요. 만약 이 통계가 틀리다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국민들한테 이 모든 사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원전을 좀 더 활용했으면 훨씬 이 수익성이 나아지고 또 원전 재정 수지가 좋았을 텐데 그거를 너무나 좀 원전 폐기 정책을 하는 바람에 뭐 실제로 폐기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다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생긴 거다. 이게 지금 이 정부 1년 만에 이 엄청난 한전의 부실화가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께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알린 바탕 위에서 우리가 대책을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적어도 한기는 사실 좀 연장을 좀 심각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고요. 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줄었냐고요. 원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못한 그 효과가 상당히 요금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또
연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졌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개 토론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동률이 떨어졌어요? 가동률이 안 떨어졌고요. 원전은 늘었고요. 그래서 원전 때문에 뭐 한전 적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괴담이고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좀 팩트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한 가지 더 네.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원전은 필요할 때 이렇게 수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수리에 들어갔을 때의 그런 기간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전이 가동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뭐 그 취지는 압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에너지의 전체적인 것을 바꾸자 하는 그런 정책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국경세 도입을 비롯해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EU가 내년 10월 아니 올해 10월 1일부터 그 시범 실시를 시작하잖아요. 네. 시범. 네. 이게 우리 한국 경제, 통상 국가인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혹시 분석되거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6개 품목에 대해서 일단 10월부터 지금 뭐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문 연구 기관들이 이런 그 연구를 뭐 계속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런 산업계의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일찍부터 한 2011년 요때부터 지금 저희 소위 말하는 배출량 이 거래 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당장 철강 쪽에서 이런 데이터 같은 거를 좀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의무가 생길 것 같습니다만 이 보고 의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 문제에 부딪히는 딴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나은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경련에서는 이게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대략 EU만 해도 55억 불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출 기업들의 이런 비관세 무역 장벽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뭐 철강 같은 것이 제일 지금 큽니다만 결국 그 수소 용융 환원법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막대한 R&D 자금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R&D 쪽의 활동도 정부와 민간이 좀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철강 같은 데서 좀 전기로 쪽으로 좀 전환을 더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들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리 산업에는 큰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해외 파트너들은 RE100 재생에너지 100% 요건을 충족시켜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CF100, 카본 프리 100 이거를 요구하고 있어서 난감하다. 지금 현재 속도로 해서는 도저히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데 정부가 마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애로사항을 토로한 걸 들었습니다. 참작해 주시고요. 용인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에너지 전력량이 몇 기가와트 정도 소요가 됩니까? 뭐 굉장한 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용수나
전력 공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하여튼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기가와트 정도 필요한데요. 수도권 전체가 40기가와트입니다. 4분의 1이. 그런데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는 저희가 2030년까지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아니 여기 용인 클러스터에 말입니다. 거기에 딱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공급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기에 전체적인 국제적인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아리백이라는 그 민간 기구가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태양광이 70메가와트, 그다음에 서남의 해상풍력단지 다 땡겨와도 그게 한 340, 그러면 330메가와트 다 합쳐봐야 400메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0.4기가와트. 그러면 10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데 정말 이거는 택도 없는,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장이 잘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27년 이후에 가동됐을 때 만일에 그 시밤이 유럽에서 본격화되고 반도체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면 이거 과연 수출 경쟁력 탄소세 내고 있겠습니까? 이미 대만의 TSMC는 해상풍력단지 만들어서 아리백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어요. 아무튼 그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기업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해놔. 아리백 조건을 충족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하기는 2030년까지 지금 우리가 계획에서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리뉴어블은 우리가 전체 그 전력 수요 중에 21.6% 정도면은 공급이 된다. 이런 판단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면서 계획을 좀 더 유연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그거를 지적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경제 분야 질문 시간입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60% 이상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과 국민의 생명 안전은 무시하고 일본 이익만, 미국 이익만 대변하는 뿌리부터 친일 매국 본색이 드러나서 아연실색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도 후회한다고 고백을 듣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정통성까지 그리고 헌법 정신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오로지 정권 안보를 위해 철진한 이념 대결을 부추길 뿐 검찰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검찰 독재라는 인식이 중도층까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들리십니까? 예, 귀를 막고 계십시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헌법 수호는커녕 과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민족 자존감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헌법 1조도 잘 모르면서 하바대 출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국무총리, 5천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헌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구급 파시스트 통일부 장관, 법치를 유린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부하 직원을 사기로 내몰고 은폐에 급급한 국방부 장관, 무능하고 무책임한 내각의 총사퇴, 이 정도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레드카드를 국민들이 들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사태에 책임지고 누가 좀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시간 지킬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3년 남짓 남았는데 도대체가 겁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민생 경제를 포기한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경포대 정권, 국익을 해치고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 노릇하는 친일 내국 정권,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 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할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를 잠재적으로 전지인 취급하고 정치하고 군림하는 정치검찰,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무위원 모두 탄핵하랍니다. 이게 주권자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거듭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